안녕하세요, 여러분. MZ 부모를 위한 영어 교육학개론 세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해 볼 주제는요, 아이의 영어 학습 동기입니다. 보통 영어 학습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 꼭 영어뿐만이 아니더라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 스크린에 보시면 졸탄 돌네이라는 박사님 소개가 나와 있어요. SLA 씬에서 영어 학습 동기를 연구를 오래 하신 대표적인 두 분은 가드너, 그리고 또 한 분이 바로 이 졸탄 돌네이라는 교수님이십니다. 제2 언어학습에서 심리 언어학적인 사이코링구이스틱적인 팩터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고, 박사 때부터 특히 이제 학습자들이 외국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개인차가 있다는 거를 굉장히 깊게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저희가 SLA에서는 Individual Differences라고 얘기를 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2000년대부터 쭉 이 영어 학습 동기를 그냥 유주얼한 어떤 캐주얼한 데일리 라이프가 아니라 교실 환경 속에서 학습자들이 학습 동기를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리테인, 유지를 시키는지에 대해서 스트래티직한 측면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돌네이 박사님이 주장했던 학습 동기에 세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이들 second language self, 내가 꿈꾸는 나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가요. 이거는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장래에 그리고 싶은, 꿈꾸는 영어를 잘하게 되는 나의 미래 모습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행에서 당당하게 뭔가 영어로 대화를 하는 나, 혹은 뭐 UN이나 이런 데서 내가 능숙하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대변을 한다든지 외교를 영어로 능숙하게 하는 본인의 모습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세컨드 셀프를 좀 이렇게 프로모팅하기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수시로 해주실 수 있는 팁은 우리 아이들의 관심사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좀 체크를 하셔서 이게 어떻게 영어 학습과 연관이 되는지를 설명도 해주시고 유도를 좀 해주셔야 돼요. 너가 꿈꾸는 삶, 너가 미래에 꿈꾸는 모습이 영어를 잘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요소는 ought to second self라 해서 해야만 하는 영어를 의미합니다. ought to second self인데, 앞에서 ideal second self가 내면에서 발생을 한다면 ought to second self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대와 의무적인 측면에서 배우게 되고 그런 영어를 말합니다. 예컨대 이거는 시험 점수가 될 수도 있고 취업 준비를 위한 그런 영어 학습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ought to second self라 해서 네거티브한 측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포지티브한 측면에서는 아이들이 외부, 특히 뭐 부모님이라든지 교사의 어떤 기대를 긍정적으로 내면화시키게 되면 ought to second self도 지속적인 학습 동기로 작용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님의 평소 어떤 기대치가 너무 과해서 이게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이게 응원과 지지로 받아들여질 때 ought to second self, 외부적인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라든지 취업, 유학 준비처럼 뭔가 명확한 목표와 기한이 정해져 있을 때 단기 집중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과하면 뭐든지 이제 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아이들이 타인의 기대를 압박이라든지 불안으로 느끼는 경우 대다수가 좀 이럴 수 있는데, 세컨드 랭귀지 학습에 불안이나 회피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 흔히 이런 아이들은 볼 수 있는 거죠. 영어학원 가기 싫어하거나 원어민 교사분을 만나게 되면 딱 입을 다물게 된다든지, 하라고 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청개구리 스타일들, 조금이라도 뭔가 영어를 더 잘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시작도 잘 못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되는 케이스죠. 내 아이가 영어를 배우려는 의지가 앞에서 봤던 ideal second self가 전혀 발현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너무 급급한 나머지 ought to second self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걸 강화하려고 한다면, 조건이 부모님의 어떤 푸시가 사라질 경우에 이 아이가 스스로 이걸 학습해서 지속해 나갈 힘이 없어진다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한테 들어오는 인풋을 내면화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부모님이 해주실 수 없는 거죠. 내가 먹이를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이걸 어디까지나 씹어서 삼켜서 소화시키는 건 그 아이의 몫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몸에 좋다는 뭐 한약재를 달여서 이 아이에게 준다 한들 얘가 처음에는 억지로 먹어요. 먹다가 어느 순간에는 어디 개수구에 버리기도 하고 먹었다가 토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외부적인 요인도
아이가 그걸 내면화하지 않으면, 그거에 실패하게 되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나 외부 교사분들의 압박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학습자랑 같이 목표를 같이 공유를 해 나가면서 아이 스스로에게도 영어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좀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요, Second Language Learning Experience입니다. 현재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아이가 느끼는 어떤 즐거움이나 성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Ideal Second Self는 미래를 좀 중요시 여기는 거, 미래와 연관이 되어 있죠. Out Second Self도 앞으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란 말이죠. 내가 시험에서 더 좋은 점수를 얻고자 하고 더 나은 직업군을, 더 나은 대학을 가기 위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Present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이 아이가 이 영어를 배우면서 느끼는 그 감정, 경험이 긍정적이어야 이 아이의 영어 학습 동기가 향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영어로 놀 때, 영어 놀이 학습이라든지 친구하고 그냥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영어로 발표를 했을 때 어떤 성취감을 맛보았다든지, 이런 거에서 작은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아이의 영어 학습 동기가 조금씩 성장을 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아이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공부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영어뿐만이 아니라 이 영어를 공부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이 아이가 평상시에 하게 되는 영어와 관련된 경험들은 다 펜을 잡고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해진 시간 동안에 내가 암기해야 되는 것들을 수행을 해야 된다든지, 과업을 수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비중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당연히 돌네이와 그 이제 제자분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적절히 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Ideal Second Self는 꿈이 학습 동기를 만든다. Out Second Self는 이 아이의 외국어 학습에 대한, 외국어 습득에 대한 책임감이 학습 동기를 만든다. 그 다음 마지막에 Second Language Learning Experience는 이 아이가 현재 그걸 학습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성취감이 이 외국어 학습 동기를 지속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적절히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막상 너무 내 생업이 바쁘고 생활이 바쁘고 아이가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이렇게 많은데 하나하나 오랜 시간 뜸을 들여서 학습 동기를 케어를 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건 분명합니다. 제가 학부모 실천 팁을 한 10가지 정도 이제 추려왔습니다. 이거 말고도 훨씬 많아요.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면 아이에 따라서 개별 맞춤적으로 필요한 실천 방안들이 또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것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하고 장래 희망 등의 어떤 꿈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 클리셰 같고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아이가 미래의 모습이 스스로가 그려지지 않는다거나 주변에 내가 롤모델을 삼을 만한 사람이 없다 한다면 영어 학습뿐 아니라 그 어떤 학습에 대한 동기도 생기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를 학업으로, 과업으로, 교과로서 학습을 하는 거는 이미 옛날, 제가 지금 90년생인데 저 때부터도 개념이 약해지고 흐려졌어요. 그래서 아이가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전반적으로 자기의 미래 모습을 어느 정도로 구체화를 할 수 있는지, 그게 단순히 직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아이가 본인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를 탐구해 가는 그 과정을 끊임없이 지속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보게 한다든지, 매년 초에 본인이 롤모델 삼고 싶어하는 인물들을 새해 신정 때 한 종이에 콜라주해서 붙여보던지, 그러니까 내가 보고 본받을 수 있는 롤모델을 계속 노출이 돼보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표를 함께 세우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한 유치원 입학할 무렵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영어 유치원 부모님들 특강을 가다 보면 부모님들 스스로도 삶의 목표도 약간 흐릿한 분들이 계세요. 내년에 뭘 할 것인지, 내후년에 뭐 할 것인지, 아이에 대한, 아이 교육에 대한 목표는 너무 다 가지고 계신데, 사실 그건 어디까지나 아이가 세운 목표라기보다는 부모님들이 설정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는 목표라고 볼 수는 없죠. 그거는 희망이죠. 그쵸? 부모님들의 바람인 것이죠. 내가 투자한 것 대비 기대한 어떤 수익, 그 정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목표라는 거는 아이와 함께
함께 공유가 돼서 대화가 돼서 같이 짠 게 목표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표를 세우실 때는 부모인 내가 나의 영어 학습 목표도 같이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로 하여금 영어를 사용을 해서 조그만 어떤 성취감이라도 자주 노출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컨대 해외에 여행을 가시잖아요. 그러면 호텔 예약을 하는 그 단계를 함께 하시거나, 아니면 호텔 예약을 아이 생일 때문에 갈 수도 있고 부모님 결혼 기념일 때문에 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호텔에다가 메일 같은 거를 쓸 때 아이한테 작성을 해보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꼭 문법적으로 다 맞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실제 자기가 영어를 직접 현실에서 사용을 해서 그 결과값이 어떤 게 나오는지를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을 하는 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호텔에 가셔서 카운터에서 뭔가를 가져다 달라고 한다든지, 제 경험상으로도 관찰해보면 아이가 영어로 어떤 서비스를,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요구해서 그걸 받아내었을 때가 굉장히 뿌듯하다. 저는 이런 경험도 있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하나 이제 외국에 같이 데리고 나갔을 때 환불 한번 받아보라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소소한 성공을 많이 맛보게 해보아야 된다. 4번이랑 5번은 너무 뻔한 얘기인데요. 일단 롤모델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부모님께서 영어를 꾸준히 쓰시고 좀 더 유창하시면 더 좋겠죠. 그게 당연하게 잘하는 거면. 그리고 아이에 따라서는 이태원 축제라든지 외국인이 많이 보이고 외국인과의 인터랙션을 굳이 막 노력하지 않더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을 찾아다니는 것도 매우 좋아요. 그 다음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7번입니다. 영어를 가지고 영어를 도구로 사용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생성해보는 경험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8번은 우리가 영어를 쓰기 위해서는,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인풋이 있어야 돼요. 양질의 영어 인풋이 말밥, 글밥이 반드시 필요하다. 9번째는 이제 해외 경험을 하더라도 다 같지가 않습니다. 이건 개인 생각이니까요. 저는 사실 동남아 국가에서 영어 캠프를 다녀온다거나 영어 학습을 해본다거나 이걸 별로 그렇게 선호하거나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왕 돈을 써서 보내고 시간을 보내는 거라면 아이한테는 하루하루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아이의 인생에. 이왕 보내시는 거면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더라도 저는 영어권 국가, 그리고 이왕이면 좀 선진국, 더 나아가서는 미국 본토 목표로 하셔서 보내는 게 좋다. 10번은 제가 이제 그 특강을 다니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흔히들 하시는 건데, 첫째하고 둘째를 같은 학원, 같은 선생님께 지도를 시키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아이가 첫째, 둘째 한 배에서 같은 집에서 컸더라도 엄연히 다른 주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한테 맞았던 교육 방식이 연년생이라 해서 둘째한테도 맞지는 않아요. 같은 쌍둥이여도 영어 학습을 하는 어떤 전략, 방법, 효과 있는 영어 교수법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첫째하고 둘째를 같이 묶어서 영어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둘째 혹은 첫째의 영어 학습 동기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고 틈틈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 영어 학습 동기를 측정하는 검사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아주 오래된 거는 가드너의 영어 학습 동기 배터리가 있고,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됐어요. 최근 연구에서는 좀 잘 쓰지 않는 편이고요. 그 이후에 나온 검사지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접근이 용이한 것, 이게 바로 파피 박사님의 영어 학습 동기 검사입니다. 파피 박사님도 굉장히 이 세컨 랭귀지 모티베이션 연구를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분 중에 하나예요. 이 문항을 보시면서 이게 원래 7점 척도로 나온 검사지예요. 이제 제 영상에는 이 문구들을 학부모님들께서 보시고 OX 정도로 표시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영어를 지도하는 아이들한테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이 검사지를 한번 같이 놓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녀분이 나이가 어리시더라도 엄마 아빠가 이 영어 학습 동기 검사지 문항을 조금 아이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가면서 물어보시면, 몇 가지만 좀 물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면 우리 아이의 영어 학습 동기가 어느 정도는 가늠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천천히 넘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짧은 영상이었지만
영어 학습 동기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 아이의 영어 학습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조금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룰 내용은 학습 동기까지는 오케이,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떤 영어를 지향해야 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우리 아이가 배워야 할 영어의 성격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